몇 번 보고 계시죠? 지금부터요, 그 강의 노트 1번을 보면 법률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왼쪽 걸 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있죠?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 여기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1페이지를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봐봐요.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여기 한번 봐봐. 시험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그럼 법률 효과를 묻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가 되게 간단해요. 비교 문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판례하고 조문하고 비교. 그래서 원인이 아닌 것, 결과를 묻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뭘 묻는 것이냐?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에요. 법률 효과는 그러면 뭘 묻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있죠, 여자. 그럼 여기 항상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공부를 할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사람에는, 이러면 돼, 안 돼요?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돼, 안 돼? 사람은 남자다. 돼, 안 돼? 그럼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여자는 그러면 사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둘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말싸움에서 진단 말이죠. 여기요, 남자는 뭐다? 남자는 사람이다. 됐나요? 남자는 사람 맞아 안 맞아? 남자 사람이지 뭐예요? 여자는 사람이죠. 이렇게는 맞아, 둘 다. 그런데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큰일 나. 누구도 있으니까. 남자도 있으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걸 이해하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본단 말이죠. 이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러분, 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알겠죠? 법률의 규정도 뭐예요? 법률 요건이에요. 그럼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온다?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것이다?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은 민법 700민법이요. 제 750조, 이것을 뭐란다?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그 다음에 사무관리,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네 가지만 암기하면 돼요. 자, 지금 다 설명을 해요. 여기 봐봐. 법률이 뭐죠? 법률은 민법을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 됐죠? 제 750조를 뭐란다?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법률이라고 하고 750조를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의 규정. 그럼 여기 봐. 법률의 규정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법정이다. 이렇게 법정.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불법 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거 법조문의 제목이에요. 민법 750조가 불법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란 말이나 민법 750조란 말이나 법률의 규정이란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 741조, 743조, 여기 준법률행위 이렇게 131조. 이런 것들이 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여기 봐봐. 재밌는 말이죠.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준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준법률행위란 말의 뜻이 뭐냐면, 준이란 말은 법률행위는 아닌데, 됐죠? 법률행위에 준한다. 법률행위처럼 이 말이죠. 쟤는 돈도 없으면서 꼭 돈 있는 척해. 이런 말 있어 없어 우리? 하죠. 뭐 하는 척? 그걸 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률행위도 아닌 것이 법률행위인 척. 이해됐나요? 그걸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 다시 암기. 자,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법정이라고 얘기해. 법정은 네 가지. 뭐가 있어?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자, 처음부터 불법행위 설명을 해. 듣고 말면 돼.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나 과실. 고의가 뭐죠? 일부러 이 말이죠. 과실은 실수로 이 말이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해야 돼.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불법이라고 해. 한번 볼까요? 여기. 자요, 내가요, 지나가는 사람을요, 막무가내로 한 대 때렸어. 우리 묻지마 폭행 있죠? 내가 때리고 싶어 때렸죠? 그걸 고의라고 그래. 그걸 때렸더니요, 때린 것은 법에 위반돼야 안 돼요? 위반되죠? 형법에 보면 폭행죄가 있잖아요. 위법이라고 그래. 법에 위반되니까. 그로 인해서 맞은 사람한테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죠? 손해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불법 행위라고 그래. 다시. 자기요, 저기서 지금 도사견이요, 사람을 쫓아와. 한 여자가요, 비명 지르면서 막 도망오는데 도서관한테 금방 물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자를요, 낚아채가지고 길거리에다 쓰러뜨리면서 도사견으로부터 피해를 막아줬어.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렇게 낚아채다 보니까 여자가 어디가 다친 데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면 내가 낚아챘죠, 일부러. 고의죠. 그런데 그것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는 않죠. 왜? 도사견에 물리면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의 찰과상은 또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위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고의로 했어도 위법하지 않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은 불법행위가 아니고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상 원인 없이. 즉, 그럼요,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지금 우리 학원에서요, 수강증을 끊지 않고 강의를 듣는다 해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법률상 원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강의를 듣는 사람이 이기다 손해다? 학원은 이기다 손해다? 손해. 그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항상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계약이 있냐 없냐, 계약이. 우리가 남의 집에서 계약 기한이 끝났어. 오늘 나가야 되죠. 집을 못 구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오늘까지가 계약이, 어디까지가 계약이니까 오늘은 방을 비워줘야 되는데 못 비우고 있죠. 더 이상은 이제 임대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는 하루도 자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죠. 상대방은 손해죠.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 부당이득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말이 가장 중요해요. 사무관리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의무는 없어. 여러분 이제 학원에 여러분요, 지금은 이게 좀 어리버리하고 그러니까 서로 인사도 잘 했나요? 되도록이면요, 어차피 여러분요 한번 인사해야 돼요.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터놓고 그냥 인사 한번 좋아요. 왜냐면 이거 인사 한번 안 하는 뭐 하다 보면 계속 가서 덧벌쯤해. 그냥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모였을 때 그냥요 인사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요. 금방 친해져야지 뭘 부탁할 수도 있고요.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무관리는 뭐냐면 학원에 지금은 그러지만 어리버리하지만 한 5월달쯤 되면은 학원 원장보다 더 학원 사정을 잘 알아. 알겠죠? 왜? 원장은 하루에 한 번, 두 번 오는데 여러분은 매일 오니까 학원을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학원에 아무도 없으면 누군가가 상담 오면요, 상담해가지고 또 수강증요, 또 카드까지 또 다 끊어놓은 사람들이 있어. 가끔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그 사람은 우리 학원의 직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학원을 위해서 그걸 사무관리 의사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는요,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것을 사무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와 비스무리 프리딩딩 그걸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라고 그래. 나중에 또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설명하니까.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자, 4가지 암기. 시작.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몰라도 돼. 일단 암기해.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이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 봐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뭐다? 법률 요건. 어디에 속해? 자, 봐. 그럼요, 급한 것이 아니고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어떤 학생이 이거 다 암기하고 있어. 암기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근데 뭘 묻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는요, 그냥 이것만 그냥 암기했어. 이거 뭔지도 모르고. 이것만 쭉 암기하면 어떡하냐고. 이 4가지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의 규정에 속하고, 법률 규정은 어디에 속한다? 법률 요건에 속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딱 보고 이거 법률 요건에 속하는 것인데
내게 아닌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봐봐. 이것은 법에 딱 규정돼. 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 뭐라고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 750조에 보면 불법 행위를 하면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딱 법에 나와 있어. 다시 말하고 불법 행위를 하면 뭘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한다. 부당 이득을 하면은 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다고 법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는 봐봐. 이건 뭐죠? 이건 법률 규정은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결과, 법률 효과가 있어야 되죠. 이건 원인이니까 법률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률 효과가 어디에 있다는 거? 법률 효과가 법률에 뭐가 돼 있어? 규정되어 있다. 법률 효과가 750조에 불법행위라면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배상이 법률 효과거든. 부당 이득하면 이득을 반환한다. 이득을 반환이 법률 효과거든. 그게 법조문에 나와 있다고, 법에.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요건과 효과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 네 가지. 뭐라고?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법률행위는 뭐냐? 여기 봐봐. 여기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죠. 그럼 법률행위 뭐예요? 법률행위는 뭐야? 여기서만 봐. 여기서만. 법률행위는 뭐냐고? 여기 그림에서만 법률행위는 뭐냐고? 법률행위는 두 개가 비교되죠?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니까. 아까 이런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면 학문하기가 어렵다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100번 암기도 필요 없다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로 나오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문제를 풀지 않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학원에서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11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개월 동안 이론만 해.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딱 2달만 문제를 풀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요, 그건 공부를 허다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한다? 바로 이론을 알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론하고 바로 뭐를 해야 돼? 문제를 바로 풀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해. 왜냐면 100번 이걸 설명하면 뭐 하겠어요? 아, 이게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봐봐. 사람이죠. 사람은 뭐라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다고 해야 된다니까.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럼 봐봐.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사람이죠?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사람이고 남자는 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죠. 여자는 뭐예요? 남자가 아닌 거죠. 법률의 규정은 뭐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거. 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거.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하고 비교되는 거 뭐다? 법률 효과. 지금 이해됐나요? 보는 방법?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을 익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항상 이런 형태로 돼 있어. 모든 그림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 들었을 땐 금방 되는데 금방 또 까먹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알겠죠?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게 돼요. 내가 말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요 1500번 정도 나올 거예요. 농담하는 거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데 어차피 암기할 거 빨리 암기한 게 낫겠죠. 다시 봐봐. 사람은 뭐다?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 즉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해. 법률의 규정은 뭐다? 법률 규정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를 포함해. 그래서 이런 뭐다? 법률의 규정이 아닌 건 뭐다?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규정이 아닌 건 1번 불법행위, 2번 부당이득, 3번 사무관리, 4번 준법률행위, 5번 법률행위.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지금? 자,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뭐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뭐가 아닌 것?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이해되셨죠 지금? 여자는 뭐다? 남자가 아닌 것. 남자는 여자가 아닌 것.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한다? 묶어서 사람이다.
법률 요건과 법률 요건은 서로가 비교가 되죠? 그런데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묶고죠. 됐죠? 법률 행위는 뭐가 아닌 것?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죠? 그 말은 법률 행위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법이 아니면 뭐다? 법이 아니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다. 말로.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이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렇게. 이런 봐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라도 있어야지. 한 개라도 없으면은 뭐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한 개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해. 의사표시가 뭐죠? 의사표시가 뭐예요? 자요, 여기 있죠? 사람 있죠?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해했어요. 알겠죠? 사람이 입이 있어야 되는데, 입. 말로 하죠, 말로. 말하는 것을 표시라고 그래, 말하는 거. 말하죠? 표시라고 그래. 배꼽 있죠, 배꼽? 이걸요, 이유. 내가 말하게 된 이유, 동기라고 그래. 동기. 그러면요, 이분 춘천에서 오셨대요. 알겠죠? 춘천에서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있죠. 그걸 동기라고 그래. 이유, 동기. 내가 어떤 이유,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요. 알겠죠? 근데 저보다 훨씬 가까워. 내가 여기 학원에 출근하는 시간보다 이분이 왔다가 가는 시간하고 똑같아. 알겠죠? 참 세상이요? 이상하죠? 알겠죠? 내가 더 가까워야 될 것 같은데요? 기분에는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분이 공부하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동기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마음의 결정을 하죠. 우리 보면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결정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정. 그 결정을 말한다? 의사, 생각을 결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이 가슴을 말한다? 의사를 결정했다고 그래. 의사. 내가 결정했어. 결단했어. 여러분 학원에요. 가끔 보면은 작년에 학원 수강 문의했던 사람 올해 또 똑같이 문의해요. 작년에 수강 문의가요. 11월 2일 날 이렇게 수강 문의라고 딱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맞추고 11월 2일 날요. 수강 문의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연례 행사로 한 번씩 전화했다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의사만 결정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표시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 결정했으면 뭘 해야 돼? 표시를 해야 돼. 결정은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가끔 공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집에서 애들한테 입단속을 많이 하죠? 가족 외에는 내가 학원 가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알겠죠? 그래서 아무도요, 다른 가족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나 혼자만 알아. 우리 가족들만 알아. 니네 엄마 어디 갔니? 우리 엄마 학원 갔는데, 아니고요. 이렇게 애들이 놀래가지고. 알겠죠? 학원 갔다 있으면 걔는 오늘 밥 못 먹어. 아시겠죠? 그래서 적에게요, 엄마의 공부를 알리면 안 돼요. 왜요? 책임이 무섭잖아요. 책임이.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해야 되는데, 공부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지고, 책임은 합격인데요. 이게 무서우니까요. 이것을 빼줘,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책 기본서 나오잖아요. 기본서에다가 달력 뒤에 종이 찢어가지고 딱 책옷을 입혀가지고 영자의 전성시대 뭐 이렇게 해서 소설책인 것처럼 가지고 다닌단 말이죠. 왜요? 적에게 나의 표시를 알리지 말라.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의사하고 표시를 합해서 의사표시라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말했다. 그런데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의사가 결정됐으니까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원에 이미 오신 것은 이미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것을 공부하겠다고 의사를 결정했죠. 이미 그 상태에 와서 학원에다가 뭐만 하면 돼? 결론적으로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만 듣고 학원에서는 그럼 등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유, 동기, 의사, 표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입을 벌리지 않죠? 여기에만 머물면 그건 의사 표시도 아니다? 아니죠. 입을 벌리는 순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다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런데 의사표시는 반드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떡 먹으세요. 그러는데요. 아무도 안 가요? 그럼 어때요? 저기서 갖다 주죠? 갖다 주면은 먹는다는 말 안 해도 그냥 받아 먹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말로 하지 않았죠. 명시는 하지 않았죠. 뭐다? 그것을 묵시적이라고 그래요. 묵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을요,
명확하게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말에 동조한 사람이 있어. 떡 먹을래요? 그랬더니 처음이니까 쑥스러우니까 말을 안 했는데 갖다 주면 뭐가 먹어? 먹죠? 그것을 알았어요? 고마워요? 이런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묵시적 의사표시야. 그러니까 반드시 말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지 않아도 의사표시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봐.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개가 있어야 되죠? 이 최소한을 뭐라고 표현하냐? 법에서는 최소한을 뭐라고 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반드시 불가결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없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봐봐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로 해야 돼? 의사표시로 해야 돼. 의사표시로. 다시 봐봐. 법률행위는 뭐를? 의사표시를 어떻게? 불가결의 요소는 법률행위는 뭐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제 읽어. 법률행위는 뭐다? 아까 말했죠. 봐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맞아 틀려? 아니,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맞아 틀려? 틀리죠?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전 법률행위를 포함하죠. 근데 반대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맞아 틀려? 맞죠? 맞다겠죠? 그럼 봐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모르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서 물어봐. 법률행위가 뭐냐고. 법률 요건이 뭐냐고. 법률 효과가 뭐냐고 물어봐. 모르는데 대답하면 그 사람은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법률행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할 거예요. 왜요? 법률행위는 법률에 규정하고 구별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 우리 민법전 있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행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뭐로? 의사표시. 지금 내가 말을 하죠?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로 해야 돼. 알겠죠? 말이 의사표시가 불가결해. 없으면 절대로 안 돼. 그것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그런데 한 개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단독행위라고 해. 두 개 있으면 뭐라 한다? 이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해. 두 개 이상 있으면 뭐라 한다? 합동행위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봐. 자, 이런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예요? 이런 그거 다 있지 않나요? 그러면 노트에 다 있어. 쓰지 마. 자,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이런 봐. 여기. 다시. 자, 항상 이걸 봐. 이거 사람. 사람은 뭐예요? 여자, 남자.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여자, 남자 다 포함하죠? 여자는 뭐다? 여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맞지만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두 개 포함한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독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 계약은 뭐예요? 법률행위.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합동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 하지만 법률행위는 뭐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포함한다. 법률 규정은 뭐다?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우리가요, 진도를 많이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 뭘 봐야 되냐? 학문을 보는, 법을 보는 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아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암기해서 그래 뭐 어쩌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뭘 묻는지를 모르는데.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재밌는 말 나왔죠?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맞냐고? 자, 그럼 따라가. 의사표시가 두 개죠? 두 개를 계약이라고 하죠? 쭉 따라가. 계약을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를 쭉 따라가. 뭐라고 그래? 법률요건. 법률요건 뭐다? 계약. 나와 있네. 자, 계약은 법률 의사표시가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 하나, 두 개네. 돼 있나요? 그래서 두 개가 되면 무조건 계약이라고 그래. 자, 택시 아저씨, 기사 아저씨 하나, 손님 하나. 몇 개요? 두 개. 그것을 운송 계약이라고 그래. 두 개면 무조건 계약이야. 근데 앞에 모양이 달라. 운송 계약. 이러면 혹시 택배 같은 거 보관함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럼 그것을
택배 보관합니다. 맡기죠? 그건 임치라고 그래. 임치. 맡긴 사람, 그다음 보관한 사람. 몇 명? 그걸 임치 계약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어디 갔어요? 내 일 좀 봐줘. 위임장 써지 않았어요? 위임장 써주죠? 쓴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죠? 몇 명이요? 그러면 계약이라고 그래. 그것을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요, 갑이한테 돈 빌려줬어. 채권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채무자 몇 명? 그런 계약이라고 그래. 돈 빌려준 것을 소비대차라고 해.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린 것을 뭐라 한다? 소비대차. 내가 하고 났는데요, 깜빡 잊고 연필 안 가졌어. 하나 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한 사람, 두 사람 빌려주세요. 빌려줄게. 뭐? 계약. 그런데 빌려주면 어떡하죠? 연필 쓰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죠? 돈 내놔. 그래, 안 해. 500원 줘. 해, 안 해? 안 하죠. 그것을 무상으로 빌려줬죠? 그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빌려주죠?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월세 임대차. 돈 주면서 쓰죠? 근데 돈을 주지 않고 빌려 쓰죠? 그것을 뭐라 한다?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다? 아무튼 두 개면 무조건 뭐다? 계약이다. 앞에 모양만 달라지는 것이다. 이해됐죠? 한 번, 내가 한 사람만, 내가 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나 혼자만 얘기하면 그걸 뭐라 한다? 단독이다, 단독. 그럼 선거 봐봐, 선거. 이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미국 대선 있었죠? 트럼프 지지자들, 바이든 지지자들 비슷비슷하죠, 숫자가. 그런데요, 바이든을 만약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서로 싸우겠어요? 표를 모으겠어요? 표를 모으죠? 예를 들어서 3천만 표다. 3천만 개의 의사표시가 모이는 거예요. 몇 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이해됐나요? 그것을 뭐라 한다? 합동이다, 합동. 우리가 그럼 합동하자. 우리 협동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 합동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선거 같은 것을 합동행위라고 그래요. 이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우리가 사단법인 이것도 무슨 법인이 있죠? 사단법인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암기가 안 되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법을 보는 눈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사단법인이 뭐냐? 사람의 단체예요. 상대방 없는 것은요,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해요. 법인은 뭐냐? 재단이에요. 재단이 뭐죠? 재단, 뭐를, 자른 걸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의 단체, 재산. 여러분요, 혹시 미술관 가보진 않았어도 미술관 있다는 거 들어는 봤죠? 미술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걸려있어요? 그림이 걸려있어요? 그림이 걸려있죠? 그림을 뭐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하죠, 돈. 돈이 뭐예요? 재산이죠. 그래서 재산이 걸려있잖아요. 재단, 법인이라고 하는 재산의 단체. 그래서 여러분요, 화랑이라든가 갤러리라든가 미술관을 뭐라고 한다? 밑에 보면 재단법인, 성곡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어.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가끔 사단법인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사람의 단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있다. 배드민턴 누가 해요? 멍멍이가 쳐요? 사람이 쳐요? 사람이 치죠?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것을 사람이 모여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야구하고 있네, 야구.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있네? 대한야구협회 뭐라고 그래?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간판 한번 쓱 한번 보란 말이죠. 사단법인은 뭐지? 대한사진작가협회. 그럼 누가 모여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작가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사진 찍는 것을 전시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재단법인은 될 수 있어도 사단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해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많이 배웠죠, 용어들을.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그럼 봐봐. 재단법인은 뭐만 있어요? 재산만 모여있죠, 재산만.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뭐만 있으면 돼? 돈만 모여있으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됐죠? 이러면요, 우리가 계약을 했죠, 둘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요, 을을 사기를 쳤어. 그럼 을이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취소? 을이 그러면 취소할 때요, 당신이 사기쳤으니 내가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그러세요?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해야 돼? 묻지 않고 해야 돼? 묻지 않고 사기당했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통지를 해야 되겠죠? 나 너한테 사기당했으니
계약 취소할래?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단독행위다. 단독은 뭐다? 단독은 일방적이다. 일반적. 단독은 일방적 의사 표시다. 이렇게. 일방적. 일방적이란 말이 뭐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말로 하는 거. 그럼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나 취소할래 그러면 저쪽에서 취소하라 하겠어요? 하지 마라 하겠어요? 하지 마라 가지고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사기당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내가 내 멋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취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그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말의 뜻은 단독이란 말은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이 동의 없이 의사만 표시하면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 뭐가 있다? 그럼요, 여기요, 이제 상계하고요, 면제가 있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추인하고요, 철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취소가 있고요, 해제가 있고요, 해지가 있어. 자, 이제 이런 용어들은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지금 다 설명을 해. 알겠죠? 자, 지금부터 상계가 뭐냐, 상계. 상계는요, 이런 거죠, 봐.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을이 또 갑한테요, 옛날에 빌려준 돈 6천만 원이 있어. 갑은 을한테 1억 빌려주고, 을은 갑한테 6천 받을 게 있어. 그럼 우리가 돈 갚을 때 어떻게 해요?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줬으니까 1억을 받았고, 다시 또 6천만 원 갚고, 그럼 얼마나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얼마 갚으면 돼? 얼마만? 4천만 갚으면 되죠? 4천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 한다? 퉁친다 하죠. 퉁친다. 그런 말 안 해. 야, 퉁쳐서 그냥 4천만 갚을게. 이렇게. 어차피 내가 너한테 1억 갚을 게 있고 내가 받을 게 6천이 있으니 1억하고 6천을 퉁쳐서 4천만 원만 갚을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서로 상자, 서로 계산한다. 서로 두 사람이 서로 계산을 해. 그걸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계를 뭐라고 한다? 퉁친다? 이런 말이지. 퉁쳐서 4천만 갚을게? 그걸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면제 알죠? 면제는 뭐예요? 우리 학원에서는 그거 없는데요. 다른 학원 가면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300원 내야지 커피가 쏟아지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꼭 200원만 가지고 다니는 여자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200원만 가져와가지고 돌아가면서 100원씩 빌려. 돌아가면서. 그래서 나 200원 빌고 없는데 100원만 빌려줘? 이렇게. 그럼 100원 빌려면서 뭐라 그래? 내가 다음 시간에 갚을게.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라고 그래? 여기서 무슨 말이야 100원 가지고.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돈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된대. 그걸 뭐다? 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면제에 맞들려가지고 온 학원을요, 한 바퀴 돌면은 한 달 가요? 또 그 다음 달에 또 하면 사람들 또 까먹고 또 해요. 그러면 몇 달만 하다 보면요, 돈을 상당히 세이브하죠. 알았죠? 그래가지고 부자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면제라고 해요.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요, 추인하고 철회가 있는데, 철회는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지금부터. 여기요, 해제, 취소, 해지, 처리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요. 자, 2월 1일이요, 계약을 해요. 2월 1일 계약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해요. 2월 1일 계약을 하고. 여기요, 지금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이렇게. 자요, 여기 취소부터 설명, 취소. 취소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예요, 유효인데 여기서 취소를 하죠?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과거로 돌아간 것을 소급이라고 해요. 용어니까 소급. 과거로 돌아간 것을 뭐라고 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걸 취소라고 해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 자, 그 다음에 해제를 봐. 해제도 뭐냐? 해제도 지금까지는 쭉 유효로 오다가 해제하죠? 해제하면 처음부터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래서 그러면 취소하고 해제는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소급한다. 다시 용어니까 암기해. 용어니까. 알겠지? 이것은 이해가 아니잖아요. 자, 소급이란 말은 뭐다? 과거, 처음부터 그걸 뭐라 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해지는 말이 다르면 해지는 뭐다? 여기서 여기까지 유효고 해지하죠. 오늘부터 이걸 장래라고 그래요. 장래. 미래로 가는 것을 장래. 오늘부터 무효. 그걸 장래 무효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그걸 해지한다. 이런 봐.
여러분요, 지금요, 방을 월세를 줬어. 이 사람이요, 3개월간 월세를 안 내. 나가라 해야 되겠죠. 알겠죠? 2년 월세를 줬는데요. 벌써 1년째 3개월 월세를 미달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12개월이죠. 12개월 동안 중에서 9개월 동안만 돈 주고 3개월은 돈을 안 줬어. 그럼 이 사람 나가라 해야 되겠죠. 나가라 하려면 처음부터 나가라고 해야 돼? 오늘부터 나가라 해야 돼? 오늘부터 나가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못 받은 돈 있어 없어? 있죠. 못 받은 돈 받고 나가야 돼? 그냥 나가야 돼? 받고 나가라 해야 되겠죠? 받고. 그래서요, 해지라게 되면 오늘까지는 유효니까 내가 받은 8개월 동안에 9개월 동안이죠? 9개월 동안의 월세를 내가 갚고 받지 못한 3개월은 단락해야 돼. 그걸 해지라고 해. 해지는 언제부터? 오늘부터 해지라고 해. 해지. 여기 5월 1일이죠. 이제 차례죠, 차례. 차례는 뭐냐? 차례는 봐봐. 여기는 다 효력이 있었잖아요. 효력이 있었는데 장래를 향해서 처음부터 이거잖아요. 그래서 취소, 해제, 해지는 이 세 가지는 처음부터 이 말이잖아요. 효력이 있었는데 오늘 처음부터 효력을 없게 하든지 오늘까지는 효력이 있고 오늘부터 효력이 없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철회는 지금 현재 아직도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었는데 효력이 없어. 오늘부터 효력을 확실하게 무효로 만들어. 오늘부터. 그래서 나 이 계약 이거 전혀 없는 걸로 합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는데 오늘부터는 확실하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걸, 야 그냥 우리 그때 일 없는 걸로 치자. 우리 이런 말 있어 없어? 있죠. 야 우리 그냥 너가 나하고 어제 그제 얘기했던 거 그거 그냥 없는 걸로 해. 이렇게 아예 그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철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봐봐. 취소나 해제나 해지는 어떻게 해요? 취소나 해제는 취소나 해제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가 유효. 취소나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무효. 그걸 무슨 무효라고 한다? 소급 무효. 이렇게. 자, 두 번째. 해지는 오늘까지는 뭐다? 유효. 오늘부터 뭐다? 무효. 오늘부터 무효. 철회는 지금 효력이 있어 없어? 없는데 아예 그냥 없는 걸로 해버려. 야 그냥 우리 어제 얘기했던 거 없는 걸로 해. 어제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죠? 앞으로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다시 취소, 해제, 해지, 추인, 철회, 동의. 동의는 뭐죠? 미성년자죠.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려면 계약 못해요. 여러분 18살짜리가 계약을 하죠? 계약 못해요. 그 18살짜리가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하죠? 그러면 언제든지 취소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요?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하려면 엄마나 아빠,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엄마나 아빠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가. 알겠죠?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이렇게 동의. 이렇게. 이것을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추인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봐봐. 자, 문제 읽어. 상계, 면제, 추인, 철회, 동의, 취소, 해제, 해지. 이것을 말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이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것은요 여러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냥 암기가 돼. 문제를 다음 주부터는 문제를 집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문제를 보다 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럼 다시 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대방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럼 뭘 묻는 것이다?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 거죠. 이걸 알아라 이 말이죠. 내 말은 문제가 나올 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물어? 상대방 없는 것을 묻는다 이 말이죠. 상대방 없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의 포기. 한번 볼까요? 그럼 소유권 포기할 때 있죠. 그럼 혹시 껌 씹는 사람 없어요? 껌 씹는 사람 없어? 여러분요, 제 민법 강의 들을 때는 일단 잠을 자면 안 되기 때문에요. 껌을 씹든 사탕을 먹든 아무렇게나 먹으면 돼. 알겠죠? 근데 껌 씹었어. 껌 씹고 단물 빠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어디다 버려? 상대방 입술에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상대방 있어 없어? 아니 버릴 때 상대방 있어 없어? 쓰레기통 없잖아요. 알죠? 오, 쓰레기 청소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알겠죠?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유언 봐봐, 유언.
유언장을 쓸 때는요, 죽은 사람이 써요? 살아있는 사람이 써요? 살아있는 사람이 써요? 살아있는 상태에 쓰죠. 근데 살아있는 상태는 100번 유언장을 썼어. 유언이다, 아니다? 아니죠. 유언은 유언서를 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래요. 아까요, 운전하면서요, 신부님이 무슨 교리를 해설하는데 그걸 잠깐 유튜브로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신부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망 신고를 하러 이제 동사무소 갔나 봐요. 사망 신고하러. 사망 신고가 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예,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동사무소 갔어.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사망 신고하러 갔다고. 그래서 직원이 뭐라고 했어? 사망 신고하러.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했다? 본인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사람이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시고 일단 이게 몸이 배가지고 그냥 뭐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 하니까 그냥 그게 사망 신고 이런 거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학생들도 똑같다. 공부하는 게 타성이 젖으면요. 우리 보면 설명하다 이렇게 보면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냥 공부하는 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대답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강의하니까 앞에 사람이 강의하니까 대답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의무감에서 그냥 대답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답이 다 틀리죠.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봐봐요.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거 묻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것은 봐봐. 재단법인 설명이 유언, 유증, 소유권의 폭인데요. 유증 볼까요? 유증.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가 증여가 있고요. 증여 있고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공짜로 주는 건데 비교를 해야 돼요. 증여는 뭐냐면요.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공짜로 너 이거 가질래? 물어봐. 그때 저쪽에서 그럼 고맙지. 그걸 증여라고 그래. 여러분, 증여는 꼭 이렇게 집을 줘야 증여가 아니고 학원에 오다 보면 여러분요, 의외로 증여가 많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볼펜, 이거 잘 나오는데 너 가질래? 다 증여지 뭐예요. 알겠죠? 그래, 너무 고마워. 이렇게. 그걸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살아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증여는. 유증 뭐냐? 유증. 너 이거 가질래? 물어봤어. 그래,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지금 말고 나 죽으면 가져가. 나 죽으면 가져가라고. 알겠죠? 나 죽으면 가져가. 그것을 증여는 증여인데 둘이 지금 합의했죠? 증여는 계약이에요. 증여는 두 사람이니까 계약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주면 그냥 증여라고 하고 나 죽으면 가져가. 이렇게 합의했죠? 사인 증여라고 그래. 무슨 증여라고 한다? 사인. 사망을 원인한다. 사망을 원인으로 해. 사인 증여라고 그래. 유증 뭐냐? 유증은 공짜로 주기는 주는데 유증 뭐예요? 유증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단독이죠. 유증은 단독이죠. 단독이니까 합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여러분 봐봐. 다시. 어려운 게 아니고 법을 접할 때 지금 여러분요. 다른 학원에서 첫 시간에 이 정도 강의 나간 그동안 학원은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어차피 나중에 알 거나 지금 아는 거나 똑같잖아요. 알겠죠? 농담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자, 봐봐요.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증은요. 증여는 뭐냐? 너 이거 가질래? 살아있을 때 둘이 합의를 해. 1, 2, 몇 명?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그런데 나 죽으면 가져갈래? 나 죽으면 죽음을 원인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지금 계약을 했죠? 사인증이라고 그래. 근데 유증 뭐냐? 유증은 봐봐. 유증은 뭐예요? 여기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이잖아요. 단독이라는 것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유언서에다가 뭐라냐? 내가 죽으면 이 물은 갑한테 줘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상속이 딱 펼쳤더니 이 물은 갑한테 주라겠다. 이것을 유증이라고 그래. 상대방하고 합의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단독이죠. 단독인데 죽음을 원인으로 해. 그래서 유란 말이죠. 유증, 유원. 다 죽음을 원인으로 해. 알았죠? 유증, 유원.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가져가라, 증여. 죽었을 때 가져가라, 사인증여. 그런데 상대방한테 묻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요, 내가 죽으면 이거 누구한테 줘라. 뭐라고 한다? 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자, 그렇게요? 얘기해.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봐. 이제 문제, 이렇게 담아.
항상 요즘 문제가 아직 우리 시험에는 몇 번 안 나왔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가? 그럼 없는 걸 묻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한 개하고 두 개. 이건 시험에 안 나와. 합동행위는 말은 쓰지만 시험에 안 나와.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와.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비교되고 있네. 비교되고 있네.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이 전체가 아닌 것. 뭘 물어봐? 계약을 묻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법률 행위가 아닌 것 뭘 물어?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 뭘 물어? 법률 행위를 묻는 거라고. 단독행위가 아닌 것 두 개 비교죠. 뭘 물어? 계약을 묻는 거라고. 계약이 아닌 것 뭘 물어? 단독행위를 묻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많은 용어들을 귀에 익숙하는 게 중요해. 용어 뜻은 몰라도 익숙. 집에 가면 다 까먹죠. 막 이걸 한 번 들었는데 다 안다? 그 사람은요,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까먹죠. 그런데 다시 들으면 돼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한 번 들었던 것은 1년 뒤에 들어도 다 생각이 나. 지금 이런 한 번 들었죠? 이건 1년 뒤에 들어도 생각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들었다는 게 중요하다. 됐죠, 지금?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약, 단독하고 계약인데요. 말이 서로가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죠? 어디를 보시냐? 여러분요,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3번 봐봐, 3. 한 장 넘겨. 넘겨가지고 3. 위에 보면 1, 2, 3이라고 돼 있죠? 강의 노트 보면 맨 위에 봐봐. 그럼 여기 있잖아, 여기. 1, 2, 3이라고 돼 있네, 여기. 3 돼 있죠? 3 한번 봐봐, 3. 3에 보면 맨 밑에.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 사실 되어 있어? 거기에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보면 왼쪽에 칸에 단독행위하고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왼쪽은 일방행위, 유증, 해제, 채무, 면제는 단독이죠? 여기 봐봐, 면제 단독이잖아요. 여기 해제 단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은 계약이에요. 둘 다 비슷한데 나중에 이제 공부해. 이건 아주 중요해.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이 넷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야. 지금까지 모든 국가고시에서 내가 네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넷 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그런데 항상 보면 일방행위하고 예약, 여러분 예약 동그라미 해봐. 계약의 예약. 계약의 밑에 보면 예약이라고 돼 있죠? 일방예약, 재매매 예약 있죠? 예약 동그라미. 이 예약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 써 거기다가. 채권 계약, 채권. 예약 있죠? 예약. 계약에 보면 밑에 바로 일방 예약하고 재매매 예약, 예약 동그라미에 거기에다가 채권 계약이라고 쓰라고.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증여는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거죠? 합의로 하는 거죠? 몇 사람이? 두 사람. 그러니까 계약이야. 증여는 계약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합의 동그라미 합의. 그럼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 합의가 있으면. 청약과 승낙의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 계약. 합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합의라고 하지 않죠. 여러 사람이 의사를 일치하는 게 합의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 개가 아니죠, 합의는.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최소한 2개 이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계약이라고 그래. 합의 해제. 그냥 해제 그러면 단독행위. 합의 해제 그러면 합의. 그건 계약이라고 그래. 채무, 면제 너 돈 갚지 마 이 말이죠. 인수는 계약. 여기 한번 봐봐. 채무 인수가 뭐냐면 이거야. 갑이 이렇게 을이 있죠. 을이 있는데요. 갑이랑 1억을 빌렸어요. 1억을요. 그런데요, 채무를 자기가 끌어안겠대. 그러면 여기 어때요? 이 1억을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신 을의 채무를요, 갑한테요, 자기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인수 뭐를 해야 돼? 내가 너 거 내가 책임질게.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뭐라 해야 돼? 인수한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인수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채무를 너가 갑한테 진 채무, 그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알겠죠? 그것을 을의 채무를 내가 끌어안는다 이 말이죠. 그걸 뭔다? 인수한다. 인수는 몇 명이 난다?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수계약은 딱 시험에 한 번 나왔어.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머지 그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여기저기 시험에서 다 나왔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암기해야 돼. 단독행위하고 계약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를 해야 돼. 지금은 암기 안 해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면서 암기를 해야 돼. 됐죠 지금? 다시 여기. 다시 이제. 그럼 여러분요, 여기 이제 봐봐. 이번 시간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정보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이제 봐. 여기 보면, 먼저 여러분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한번 보죠, 여기. 여러분 강의 노트를 보면서. 처음부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먼저 매도인 갑하고요, 여러분 강의 노트를 봐. 강의 노트 보면,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하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죠? 그래서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하고, 카메라 좀 잡으라고 그래. 알겠죠?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하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요,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하고 되어 있으면, 매도인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갑을요, 뭐라고 한다? 표이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있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죠. 이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합의죠. 여기 합의는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 그래서 아까 뭐죠? 합의, 해제 있죠. 합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해제 그러면 뭐다? 단독. 합의 해제 그러면 뭐다? 계약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고, 이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다?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법률 규정 네 가지. 시작.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그 다음에 반대가 뭐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가 아니다? 법률의 규정이 아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몇 개 있어야 된다? 최소한 몇 개라도? 한 개라도 있어야 된다. 한 개를 뭐라 한다? 최소한이다. 알죠? 그래서 필요 최소한, 그걸 뭐라 한다? 필수 불가결이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뭐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다시 이제 법률 요건은 무엇과 무엇을 포함한다?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을 포함한다.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있다? 네 가지.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의사표시에 따라서 몇 가지? 세 가지. 뭐가 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다시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다? 사단법인. 그 다음에 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두 개. 가장 중요해. 한 개를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또 나누어. 어떻게 나눈다?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 상대방 없는 것을 먼저 암기를 해. 유원, 유증, 재단, 법인, 설립행위. 이 정도만 알아도 돼. 다시 뭐라고? 유원, 유증,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있다고 그랬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뭐다?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상대방 있는 것은 8가지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암기돼. 면제하고 상계. 상계를 뭐라고 그랬죠? 퉁치는 것. 다시 면제, 상계.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추인, 철해.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세 가지. 취소, 해제, 해지. 다시 취소, 해제, 해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추인, 철해, 면제, 상계. 이 8가지를 뭐라고 한다? 상대방 있는이다. 반대가 뭐다? 상대방 없는이죠? 상대방 없는 거 뭐가 있다? 유원, 유증, 재단법인 설립.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 그러면 우리가 단독행위 아닌 것, 뭘 묻는 것이다? 계약을 묻는다. 계약은 아까 얘기했죠? 3페이지에 4가지만 알면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고, 간단하죠? 여러분, 이 법률행위가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 됐죠? 의사표시. 다시 법률행위 뭐라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요, 뭐 쉬는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표시. 뭐가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랬지 아까?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죠? 법률
사실이라고 그랬죠. 법률 사실. 자,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봐봐요. 그럼 여기 잠깐 지우고 한번 볼까요? 재밌는 말이니까요. 그럼 의사표시가 뭐예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누가요? 표의자가. 의사표시 청약이죠? 청약은 뭐예요? 표의자가. 이 사람이 1억 원에 팔겠다고 했죠. 이 사람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대금 1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여러분이 갑이야. 집 판다고 집 내놨어. 계약서 쓰려고 내놨어요? 1억 받으려고 내놨어요? 내 말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요? 집 1억 원에 산다고 1억 내놨어요. 1억. 계약서 쓰기 위해서 1억 내놨어요? 등기 가져오기 위해서 1억 내놨어요? 여러분, 계약서가 얼마인지 아세요? 계약서가? 100원에 10장 줘. 문구점에 가면. 알겠죠? 계약서가 1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수인이 왜 1억을 내놨겠어요? 매수인이 1억을 내놓은 이유는 뭐예요? 집 가져오겠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집을 그냥 가져올 수는 없고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가 뭐다? 법률 요건, 법률행위란 말이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간다? 법률 효과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최종적인 것은 뭐다? 대금이고 을의 최종적인 것은 뭐다? 등기죠. 알겠죠? 을이 왜 승낙해요? 등기 가져오기 위해서. 갑이 왜 청약을 해요? 1억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 표의자가요, 원한다 이 말이죠. 원한다. 뭐를 원해요? 대금 1억을 원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의사표시 아니에요? 내 집 1억 원에 살래요? 나 1억 받고 싶다 이 말이죠. 그 말 아니에요? 을이 1억 원에 살게요? 나 1억 주고 뭘 가져오겠다? 등기 가져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대금을 주고 대금을 주고 등기를 가져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등기하고 대금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죠. 자, 이제 끝났어. 잘 봐,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죠. 자, 그럼 봐봐. 청약은 뭐예요? 누가? 표의자가 뭐 한다? 원하죠? 원하는 것을 법에서는 우욕한다고 그래. 원하죠? 뭐를 원해? 대금하고 등기. 대금하고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다시 이제 읽어. 법은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림을 통해서 읽고 그 다음에 책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거죠. 뭐를요? 대금과 등기라고 하는 뭐를 원해? 법률 효과. 그런데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죠. 그럼 이제 그걸 그대로 써. 의사표시는 뭐다?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원한다. 순대로 써. 뭐 한다? 우욕한다. 뭐를?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뭐다? 대금하고 등기. 원하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제 읽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사실이다. 여러분 처음 읽으니까 그러지 듣다 보면 이거보다 쉬운 민법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알겠죠? 다시 의사표시는 여러분이 지금 학원에다가 뭐를 했죠? 강의 듣겠다고 얘기했죠? 의사표시했죠? 그 의사표시가 뭐냐 이 말이지. 자, 의사표시는 뭐다?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원하는 것이다. 뭐를? 대금하고 등기라는 법률 효과를 원하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쓰여 있다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응용을 얘기해. 이 세 가지 말만 들어가면 돼. 앞으로 들어가든 뒤로 들어가. 이러면 서울을요 반드시 KTX 타고 가야 돼요? 지하철로 갈 수 있어 없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꼭 그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단어가 들어있으면 그걸 의사표시예요. 자, 봐봐. 의사표시는 뭐다?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이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해됐나요 지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쓴 거고 있고 뒤에서부터 쓰는 경우도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다 똑같다는 것은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이걸 그림 언어라고 그래. 우리가 언어는 내가 지금 말로 하고 있죠? 이걸 소리 언어, 음성 언어라고 그래. 알겠죠? 음성 언어는 명확한데
부정확한 것이 있어. 왜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명확해. 근데 지나가면 끝이야. 그런데 그림 언어는요, 그림 언어는 처음에 배울 때는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키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의하는 것을 1분 안에도 다 얘기할 수 있어.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릿속에 뭐가 돼 있으니까. 그림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알겠죠? 그림 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요, 나한테요, 똑같이 말하니까 자꾸 머리 좋다고 하는, 전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그대로 얘기하면 책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좀 이해됐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공부를 몇 년 해야 돼. 그림 언어를 통해서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봐. 다시. 자, 의사표시는 뭐라고? 누가?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가 발생해? 법률 효과가 발생해. 법률 요건이다, 법률 효과다, 법률 사실이다, 법률 사실. 다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 그럼 봐봐. 아까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어. 다시.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런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를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와. 그럼 여러분이 봐봐요. 내가 집을 1억에 내놓은 경우가 있고 1억 2천에 내놓은 경우가 있죠, 집을. 그러면 1억 원에 내가 아파트를 내놓는다는 것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라는 거야? 1억 2천. 1억에 내놓으면 원하는 것이 얼마다? 1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의자가 청약을 하죠.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요, 나는 1억 이상은 못 줘? 그럼 나는 등기를 가져오는데 줄 수 있는 게 얼마라는 거야? 1억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1억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 결과를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의 규정. 내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률의 규정은 뭐가 없어?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뭐라고 그래?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가 발생해?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한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부터 읽으면 돼. 이것을요, 의사표시에 이 말을 집어넣어. 똑같은 말이니까.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쓰면은.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 말이 의사표시라고 치고 그냥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더 아는 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말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서 하면 되죠.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아는 체하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알겠죠? 있어 보이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민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바로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읽잖아요. 읽으면 글씨는 한글인데요, 내용은 150년이 돼도 모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거는 알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요, 공부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책만 보고 3개월만 합격했는데 그 여자는요, 평생 동안 아니야. 악담 먹으면 안 돼. 알겠죠? 알겠죠? 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공중의사에 나와 있는 책은 나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강의를 들어야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먼저 이렇게 뭐를 했어요? 그림으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글로써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이 하는 것이 금방 눈에 들어와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법률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게요, 상당히 이 한 장을 가지고 지금 2시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거기 다시 그림 봐, 이제 마지막 정리해. 그림 봤어요? 아니, 노트 1페이지 봐. 1페이지 봤어요? 1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갑이 지금 누구죠? 매도인 표의자, 의리요 매수인 상대방,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 이 청약과 승낙에 합의가 있어.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원인이라고 그래. 원인에 대한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뭐다?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관계.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고,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그것을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 관계하고 비교된 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공법과 사법을 비교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공법은 뭐다? 국가기관하고 개인하고, 사법은 뭐다? 개인하고 1대1을 사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뭐죠?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률 요건은 뭐가 있어? 하나는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것을 뭐란다? 네 가지.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 합동.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다? 사단법인.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비교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묻는 것이다? 상대방 없는 것. 상대방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유언, 유증, 재단, 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이런 것들이죠. 점유권 포기. 상대방 있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8가지. 뭐가 있다? 면제, 상계, 추인, 철해, 동의, 취소, 해제, 해지. 이것을 상대방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을 묶으면 무슨 행위라고 한다? 단독이죠. 단독행위하고 비교되는 게 무슨 행위? 뭐다? 계약이다. 계약. 아까 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단독과 계약 두 개 비교하는 거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요, 의사표시가 뭐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를 발생해?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다시. 의사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뭐를 발생해?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뭐라고?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1시간, 2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 2시간 강의가 여러분들이요, 다른 데서요 한 150년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본적인 구조예요. 구조. 알았죠? 여러분요, 공법 시간에 체계도를 배운다고 그랬죠? 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요,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구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5 봐봐. 5.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5 되어 있어요?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꼭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